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예. 진행자 두 사람을 보면 절대 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콘텐츠가 유익하기 때문에 네. 짜증 나지만 그래도 본다. 열심히 볼 수밖에 없는 참 얄미운 방송 언더스탠딩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늘 K리그 축구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야, 저희가 뭐 안 다루는 영역이 없는데. 조금 구체적으로는 K리그 구단들은 네. 돈을 어떻게 돈을 버느냐? 얼마나 벌고 있지? 그래. 그거 진짜 궁금하네요. 축구 구단 같은 거 하면 좀 돈 좀 되나? 아니면 네. 아유 그거 돈 써야 되는 일인가? 그러니까요. 뭐 보통은 영국의 무슨 뭐 첼시 이런 구단을 막 사고 팔고 막 몇 네, 조 원씩 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축구 K리그 구단들은 어떤 상황인지 거기도 재무제표가 있답니다. 그렇죠. 음. 진짜 축구단 재무제표는 네.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는데 있겠죠. 회사니까. 네. 그 회사들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예. 또 어디서 줄줄 돈이 새는지, 음. 또 약간 걱정되네. 우리 왜? 어제 막 왜? 축구 열기로 그냥 밤에 불태웠는데. 아 축구 예.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어제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못 늦게 봤습니다 가서. 저는. 야, 어제 진짜 재밌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어. 이재용 회계사님 영상이 너무 재밌어서 지난 주말에 다 돌려보셨다고 네. 피카츄님께서 네. 재밌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떠날 수 없다니까요. 진행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그리고 제가 뭐 처음 한 몇 달은 되게 밉상이고 그런데 네. 또 저 같은 또 사람한테 적응되신답니다. 뭐 그냥 그럼요. 참는 건지 그럼요. 몰라도 아니 뭐 다들 2% 얘기만 하잖아요. 참을만하다. 죄다. 2% 뭐 그 정도면 네. 뭐 다들 2% 알겠습니다. 얘기만 하니까 뭐. 예. 네. 잠시 후에 이재용 회계사 만나보겠습니다. 예. 네. 예. 이재용 회계사님, 네. 오늘도 K리그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재무제표만 있으면 세상을 다 파악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오늘은 세게 해주지 마세요. 그래도 K리그 너무 혼내지는 마. 그게 그 친구들도 제가 보기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다른 기업들 하듯이 막 확 배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뭐 오늘은 배고 싶어도 100개 없긴 한데요. 오늘은 네. 그래도 좀 약간의 애정을 가지고. 그쵸, 발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발전을 할까? 네. 뭐 그냥 어려운 건 다 아니까 예. 발전을 할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축구들 이제 다 보셨잖아요. 네. 이제 한국 축구 어제 보시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보통 이제 4년마다 저도 월드컵을 보는데 보시는 분들이 이제 뭐라 그러지? 이제 월드컵 열심히 봤으니까 근데 우리 선수들 조금만 더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우리 K리그를 봐서 응원하자. 그래서 이제 그 열기를 프로리그로 한번 이어가서 우리 한국 축구를 발전시켜 보자. 네. 약간 그런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뭐가 문제일까? 저도 이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예. 아시다시피 제가 재무제표로 이제 세상을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찾아봤죠.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게 제일 신기해요. 뭐 궁금하면 다른 네. 사람들을 물어보거나 네. 구글 서치를 하거나 하는데 그쵸. 저희 구글이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회계사님은 일단 뭐가 궁금하면 일단 재무제표를 보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에 여기에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알겠습니다. 네, 네.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K리그에. 일단은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K리그를 안 보시는 분들이 아마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그래서 일단 어떤 구단들이 있고 어떤 현황들이 이제 대략 한번 현황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프로축구가 13개 팀이 있어요. 네. 1부 리그 12개 팀이 있고 2부 리그가 11개 팀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밑에서 3등 정도 하면은 밑에서 이제 위에 2부 리그 1, 2, 3등이랑 좀 싸워야 됩니다. 물론 안 떨어지려고. 네, 그렇죠. 3등은 꼴등은 무조건 떨어지고 밑에서 2등, 3등은 여기 밑에랑 싸워서 이제 이기면 예. 이제 남는 구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단들 중에 제가 색깔을 칠해놨잖아요. 예. 노란색으로 이제 칠해놓은 구단들은 시민 구단이라고 하고요. 안 칠해놓은 분은 기업 구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민 구단은 네. 스폰서가 시민들이에요. 인천시 뭐 이런 거요. 강원도 그렇죠. 일단 뭐 이런 기본적으로 처음에 구단을 설립할 때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주식을 나눠줬어요. 네, 주식을 나눠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그렇지만 가장 큰 지분은 각 시와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그렇죠. 예. 인천시, 강원도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어서. 예. 근데 좀 한번 보니까 느낌이 노란색이 어디에 더 많으세요?
힘이 투에 힘들어요. 많네. K2에 더 예, 많죠. 맞네요. 그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여기 위에 계신 분들은 자금이 좀 많아요. 제법 기업이니까. 예, 현대 포스코거든요. 예. 기업이니까 이제 좀 돈이 있는데 이제 시민구단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체 수입보다는 좀 이렇게 지원금 수입으로 이제 많이 갈 수밖에 없어서 예.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2부 리그 위주에 좀 많이 운영이 이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평균 관중이 한 4,800명 정도 되는데 네.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장 처음 우리 한 10개 있는데 네. 거기를 주로 쓰거든요. 예. 거기 보면 한 5만 명, 6만 명 들어가요. 아이고. 예. 넉넉하네요. 넉넉하죠. 넉넉하고 예약이 필요 없는. 예, 주요 경기 빼면은 뭐 한 1,000명 미만인 경기도 수두룩 빡빡하고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평균 시청률은 0.01%. 01 뭐 1, 010 뭐 요런 느낌으로. 야, 시청률 진짜 많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상 거의 안 본다는 거죠. 아하. 예, 우리나라 인구수의 1%면은 50만 명인데 0.1%면 한 5만 명 정도 본다. 네. 대충 뭐 요런 느낌이고요. 어쨌든 예. 현황들을 보면은 구단은 굉장히 많은데 참고로 이 구단들이 거의 2002년 이후에 생겼습니다. 이제 월드컵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때 이후로 월드컵하고 이제 경기장 한 10개 만든 거야. 그때 한참 그랬어요. 예. 월드컵 이후에 예. 이제 K리그를 키워야 된다. 그쵸.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경기장이 노는 거예요. 어. 10개나 만들었는데 구단이 그때 몇 개 안 됐거든요. 야, 노니까 야, 그러면 야, 우리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지역마다 이제 막 시 예산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각 인원들이 힘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으쌰으쌰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예. 근데 원래 프로팀은 그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인기가 쌓이고 막 인구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 안에서 막 쪼개고 뭐 살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탑다운으로 내려온 거죠. 만들자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시 우리 도의 구단이니까 응원해 네. 주십시오. 네. 야, 우리가 남이가 아. 하면서 달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팬은 아직 그렇게 두툼하게 형성이 안 됐는데 근데 약간 이제 구단만 확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약간 수준도 좀 떨어지고 원래 뭐 우리나라 축구를 아시아에선 되게 잘하는 나라인데 약간 예. 수준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우리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떤 시에는 구단이 있고 어떤 네. 시에는 없는 건 그 시장님 마음입니까? 보통 근데 그 상황에서 그쵸 그때 추진을 했을 때 이제 그 시와 그 시가, 도에서 예 추진을 해서 야 우리도 하나 만들자 우리 하나 만드는 월드컵 거고. 경기 있잖아 저기 뭐 예산 받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네 일단은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예. 많은 구단은 많은데 약간 너무 늘리다 보니까 수준이 떨어지고 이제 인기도 좀 많이 이제 없어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러다 보니 네. 자본금은 보통 어느 정도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자본금이요? 네. 자본금은 거의 이제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한 종잣돈이? 그렇죠. 취재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예. 대략 이제 1년 예산이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그러니까 자본금을 쌓아놓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한 1년 운영비 정도 그쵸. 돈 모으면 하고 쌓아놓고 구단 출범. 그렇죠. 출범 딱 하고 쌓아놓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한번 돌려보자. 그러니까 어차피 경기장은 시에서 주는 거니까 뭐 임대료 뭐 싸게 해주거나 무료로 해줄게. 그 다음에 한번 운영해봐 정도로 예. 이제 만들어졌던 거죠. 알겠습니다. 이야, 뭐 지금 채팅창에서 축구 얘기하니까 네.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서울에서 5개 구단이 연고지였는데 네, 맞습니다. 내보내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맞습니다. 벌써부터 전문적인 뭐 여러 지적들이 스토리들이 많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 전문가는 아니라서 일부 부정확한 내용은 있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네. 재무제표만 틀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어디 한번 축구팀 네. 하나 까보죠. 예. 그러시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전체 구단 중에 이번에 좀 화제가 됐던 구단 중에 하나가 강원 FC예요. 왜요? 왜 강원 FC가 FC가 화제가 됐습니까? 이제 작년까지는 강등권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떨어지네 만에 하고 있었는데 대표이사가 이영표 대표이사였거든요. 사장, 네. 그 구단을 운영한 사장이 또 되게 이제 최용수 감독도 선임하고 예. 그 구단 운영을 잘 해가지고 거의 이제 되게 오랜만에 상위 스플릿, 그러니까 절반 안에 드는 걸 상위 스플릿이라고 하거든요. 예. 절반 안에 들어왔어. 되게 분전해가지고 유기를 했네. 유기를 했어. 그래서 야 잘했다. 우리 이제 한번 으쌰으쌰 잘해보자라고 예. 하면서 실제로 매출액도 늘고 잘 나가고 있는 이제 상승세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손익계산서 한번 좀 보실게요. 강원 FC의 손익계산서. 일단 20년이랑 21년 보시면
매출액 규모가 한 172억 정도, 174억, 그냥 170억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매출 원가가 거의 이제 157억, 132억 정도 들어가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한 23억 정도 따박따박 들어가서 어떤 해에는 영업이익 조금, 어떤 해에는 영업 손실 조금. 요 정도로 일단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간당간당하게. 나가네. 네, 일단 되는 거네. 간당간당하고 여기서 느낄 예. 수 있는 바는 일단 첫째로는 제가 뭐 지금 2개년만 보여드리긴 했는데 한 4개년으로 뽑아봐도 매출액이 똑같아요. 170억. 안 늘어요? 네, 170억에서 그냥 이게 물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억, 20억 정도는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이적이 있을 때. 잘 키워가지고 이적률을 선수 팔면 그렇죠. 선수 선수를 팔아서 돈 팔면은 한 벌었을 10억, 때. 20억씩 나오거든요. 투자 자산 매각 차익. 그렇죠. 그러면 좀 나와주고 투자 그죠. 우리 선수 매각 그렇죠. 나와주고 그게 아니면 뭐 없고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특이 사항은 일단 원가율이 무지하게 높다. 원가율. 예, 예. 그건 뭡니까? 원가가 뭡니까? 그러니까 매출은 뭐에서 나오고 원가는 뭐에 들어가요? 그렇죠. 거기에 그 표가 이제 뒤에 있는데요. 예.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광고 후원 수입이 한 150억 정도, 160억 정도 나옵니다. 여기 저건 뭐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게 광고 뭐 이렇게 네. 붙이는 거 이름 붙이고 뭐 그렇죠. 이런 거. 이게 뭐 우리 스폰서 매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뭐 무슨 예를 들면 무슨 은행이다 하면은 막 그 경기장에 막 판때기에 막 이렇게 써놓고 아니면 예. 뭐 방송할 때 뭐 그쵸 우리 유니폼에도 달아놓고 여러 가지 삼성 TV 뭐 이런 거 달아놓잖아요. 주로 지역 기업들 광고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 유니폼에 붙이는 건 그 구단이 갖는 거지만 네. 예를 들면 축구 구장에 광고판 펜스에 달고 달는 거. 그쵸. 그런 것도 구단이 나눠 갔습니다. 그렇죠. 구단이 다 스폰서십으로 이제 계약을 따오는 거죠. 경기할 때 이렇게 그쵸, 하겠다 그쵸, 하고. 그쵸. 우리 경기할 때 당신들 광고판을 뺑 둘러서 하게 그렇죠, 해줄게. 그렇죠, 그렇죠. 얼마 낼래? 이거랑 똑같네. 네. 우리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맞아요. 거라 이거. 그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렇죠. 그러면 네. 네. 대전구장에서는 대전 팀이 꼭 하나 합니까? 대전구장에서 서울팀, 부산팀이 붙지는 않습니까? 붙죠, 당연히. 그렇게도 붙죠. 하죠. 원정으로. 근데 홈 경기장의 수익은 홈 경기 구단의 것이죠. 홈 경기 한번 어웨이 한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광고판은 네. 우리 홈구장에 그렇죠. 와서 할 때 그렇죠. 우리가 영업해서 받아놓은 광고판 보여주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대전구장에서 받아놓은 거는 대전구장에서 서울팀, 부산팀이 붙어도 네, 그렇죠. 대전구장 소속 구단이 가져가는. 그렇죠. 그 뭐 배분을 어떻게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네. 뭐 거의 다 뭐 기본적으로는 홈구장이 이제 알겠습니다. 관중 수입이나 알겠습니다. 광고 수입 같은 걸 가져간다. 괜찮네. 네, 그런 느낌이고요. 다시 네. 이제 표 보여드리면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광고 수입이 한 150억. 요즘 잠깐만 보여주세요. 네. PD님 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예. 네. 지금 150억, 160억 정도 되는데 네.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그 도의 후원금으로 들어오고요. 예, 절반 이상은 시나 도의 후원금으로 들어오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구단에서 이제 데리고 온 스폰서 매출로 스폰서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입장권 수익이 1년 동안 해서 한 1억 8천 정도 되는구나.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입장권 수익으로 네, 한 20몇 경기 하는데요. 네. 홈 경기 입장권 수익. 네, 그렇죠. 얼마 안 되고요. 네. 뭐 이것저것 팔아서 1억 정도 팔고요. 그다음 이적료가 중요하죠. 19억. 야, 이게 쏠쏠하구나. 저거.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수익, 되게 중요한 수익이죠. 저걸 보면서 왜 우리 회사가 생각날까? 네, 유튜브 수익 얼마 안 되고 예, 이정료 수익을 하려면 2%를 팔아야 되나? 네, 네. 와, 정말. 잘 키운 선수 하나. 그렇죠. 선수가 팔아줘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원가 중에 사실 대부분은 선수단 운영 원가, 연봉이죠. 연봉 그리고 코치들, 뭐 선수들 이제 선수단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거고, 예. 기타 뭐 상품 원가나 유소년 구단들도 하나씩 다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유소년 이제 구단. 설비나 어쨌든 유소년 설비들이나 인원들을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용 쓰는 거네요, 다. 비용을 쓰는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매출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시나 도의 후원금 내지는 일부 기업의 스폰서 매출 그리고 비용의 대부분은 선수단 운영 운영에 대본 예. 쓴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느끼는 바는 예. 되게 빡빡해요. 뭐가 빡빡하냐면 원래 이게 사업을 하려면은 이제 컨텐츠도 만들어야 되지만 예. 파는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선수들은 마케팅을 공장이에요. 좀 이상하게 표현하긴 하지만 선수들 어쨌든 프로덕트를 이제 만드는 거란 말이죠. 예. 만들면은 그걸 이제 포장도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
뭐 마케팅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판매비와 관리비가 23억밖에 안 되는데 요 23억이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역시 급여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직원 수가 26명. 그러니까 정규직 15명, 그러니까 계약직 11명 해서 26명이거든요. 강원 FC의 경우에 네, 강원 FC에서 축구단 외에 하는 사람들이 뭐 한 26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평균 급여가 1인당 3,100만 원 정도예요. 왜 이렇게 네. 참 그렇죠. 높진 않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바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평균 급여가 3,100만 원이라는 거는 예. 이제 어쨌든 뭔가 숙련된 어떤 전문가라기보다는 조금 단순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예. 그리고 26명인데 매출 규모가 우리 174억이라는 거는 1인당 어쨌든 그 직원들 1인당 매출의 한 6억 7천 정도를 커버해야 된다. 물론 직원들이 매출을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예. 저는 보통 이제 그 회사가 효율적으로 굴러가고 있냐 안 효율적으로 굴러가고 있냐는 보통 직원 한 명당 얼마씩 버냐를 저는 항상 보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직원 한 명당 일단 물론 이제 뭐 광고도 있고 뭐 이 보조금도 있지만 한 6억 7천 정도를 이제 커버를 하는 거예요. 1인당. 네. 근데 그 직원들이 급여를 한 3천 받는다. 그렇게 따지면 1인당 네. 효율성은 매우 높네요. 그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예. 다르게 보면 이 회사는 이 회사의 영업을 위해 별로 하고 있는 건 별로 없을 수 있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인당 매출 규모 한 6억 정도 나오려면 예. 카카오가 그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 카카오가 1인당 매출 규모가 한 6억 정도 나와요. 예. 근데 거기가 1인당 평균 급여가 한 9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예. 스톡옵션 포함하면 한 1억 한 7, 8천 정도 나와요. 예.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많이 받고 열심히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170억이면 사실은 기업으로 따지면 그렇게 작은 기업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사업을 메이킹해야 되는 분들이 한 정규직은 15명밖에 없다. 나머지는 계약직이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낮은 연차의 사람들이 사업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 말인즉슨 이 회사가 진짜로 그 사업을 잘 만들고 있는 게 맞나? 너무 빡빡한 거 아닌가? 예. 라는 느낌을 저는 일단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받았고요. 쭉쭉 갈까요? 예. 네, 쭉쭉 가면은 자료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인천 유나이티드라는 구단은 여기는 좀 수익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놔요. 우리는 보조금이 100억이고요. 보조금은 뭡니까? 아까 여기 똑같아요. 그 우리 들어있는 지금 강원 FC 같은 경우는 그걸 광고 후원 수입으로 합쳐서 표시하는 거고. 네. 강원도가 준 돈, 인천은 인천시가 그냥 예산으로 밀어준 그냥 돈. 밀어준 돈? 그렇죠. 100억. 인천은 인천시 내지는 어떤 뭐 각종 기금으로 받은 게 한 100억 정도 되고요. 예. 우리가 스폰서십으로 가져온 광고 매출이 한 45억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입장권 수익 여기는 참고로 4위에 했거든요. 네. 근데 입장권 수익 우린 2억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즌권은 1억 2천 받았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입장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아마 이거 뭐 물론 방문자 수가 많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재무 상태표도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려야 될 숫자들이 많으니까 쭉쭉 예. 가보면 예. 일단 재무 상태표를 볼 때 저는 뭘 보냐면 형태를 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형태를 본다고요? 네, 대충 그리고 이 회사가 안정적인가 불안한가를 보는데요. 예. 이거를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은 되게 낮다. 왜냐면 부채가 14억밖에 안 되고 자본이 73억이니까 이렇게 보면 되게 안정적인 회사네. 그리고 현금이 한 13억 정도 있는데 여기 단기금융 상품도 따지고 보면 정기예금 같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장기금융 상품도 따지고 보면 이거 해지하면 돈 되는 친구예요. 예. 따지고 보면 현금도 한 60억 이상 있으니까 현금도 적잖이 쌓아놨네. 안정적인 회사네. 일단은 일견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봤어요. 그 다음 좀 봤더니 여기를 저는 집중해서 보거든요. 비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이 뭐냐면 예. 그 회사가 이제 당장 현금으로 만들 건 아닌데 오랫동안 사용할 자산의 목록이 여기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공장이면 뭐 자동차, 뭐 현대차다 그러면은 토지, 건물, 부동산의 내용들이 엄청 많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다, 네이버다 하면은 뭐 어떤 지분법, 그러니까 종속기업 주식들의 목록이 쫙 금액들이 쫙 배치돼 있습니다. 예. 즉 여기 있는 우리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비유동 자산은 그 회사의 엔진 같은 거예요. 즉 내가 무엇을 해서 돈을 벌 건데 그 돈을 버는데 기여하는 나의 자산 목록은 이거가 있어. 즉 내가 물건을 만들 거면 공장이 있을 것이고 예. 컨텐츠를 팔 거면 컨텐츠 자산이 있을 것이고 계열사가 있으면 계열사 주식이 있을 거야. 근데 봤더니 장기금융상품 여기 있는 거 사실상 현금이라고 치면은 예. 밑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합쳐보면 10몇 억밖에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없어요? 선수들 이런 게 다 자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좋은 포인트인데 네.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놀랄 질문한 건가? 네, 좋은 포인트인데 네. 선수들을 약간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선수들을 우리가 이적료 주고 사오거든요. 예. 막 5억, 10억 주고 사와요. 예. 그거를 일반적으로는 다른 국가 재무제표에는 자산화를 하거든요. 한국 기업은 비용화를 합니다. 아, 선수들을 다. 그렇죠. 그 말인즉슨 너희들은 다 비용이야. 그쵸. 아유,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네, 이런 그러니까 거네요. 그거 뭐 연봉은 연봉 당연히 비용인데 사실은 원래 이적료를 뭐 10억 100억 줬으면은 예. 그거를 내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그거를 이제 계약 기간이 5년이면 5년, 10년이 10년 동안 천천히 이제 없애는 게 감가상각 하는 게 그게 맞죠. 자산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구단들은 기본적으로 이적료를 자산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팔 때 돈을 버는 걸로 수익을 잡잖아요. 그럼 그쵸. 뭘로 잡아요? 그럼 그냥- 자산이 있었는데 자산을 팔아야 수익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빵원짜리 자산을 팔고 그 돈 전체를 수익으로 받는 거죠. 그냥 어느 날 수익이 뚝 떨어졌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잡는 거예요. 원래 내가 뭐 예를 들어 이적료가 이적료 자산에 한 5억짜리 남았는데 네. 10억의 이적료를 받았다 그럼 원래는 수익을 5억 정도 플러스로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받자마자 비용으로 떨었으니까 10억 받았으면 10억 수익이야. 이렇게 받는 거죠. 네. 특이하네요. 네.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특이한 이유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산을 잡으려면 그 자산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근거를 이제 회계 감사를 받아서 입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너 입증 못하겠다. 왜? 우리 어차피 적자니까. 적자거나 흑자거나 뭐 여기서 뭐 이거 자산화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흑자 나는 것도 아니고 이 선수로 인해 내가 흑자 날 거라는 걸 내가 보장을 못하겠다. 그러면 비용 처리할 수 있거든요, 회계적으로. 비용 처리해서 빨리 떠는 게 네. 다음 해에 후원금 받기가 좋죠. 그렇죠. 그 포인트도 적자가 10억이나 났어요. 이래야 후원금을 주지. 흑자가 5억이 나긴 했는데 이게 사실상 회계상 흑자고 그 캐시플로우는 좀 부족합니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흑자 났으면 됐잖아. 근데 그러고 넘어가는 왜 흑자 나는 기업을 예산 지원합니까? 시장님 라고 시의회에서 뭐라 그러면 야 그걸 어떻게 제가 말씀 안 설명해주나? 드리려고 했는데 보조금을 맞아요. 받아서 이 자꾸 예. 운영하는 구조니까 그렇군요. 예, 정부 자금이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들어오니까 예산을 네. 받는 분들은 그 해 다 써야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돈 벌었어요라고 자랑하면은 이제 거기서 결정하신 시의원분들이 야 얘네 흑자 났네 좀 줄여도 되겠네. 아, 그렇지. 예. 아, 네. 중요하네요. 예. 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없다. 즉, 이게 기업이 주식 여기도 이제 주식회사인데 기업이 사업을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미천이 안 보인다. 뭐 설비도 없어, 뭐 예. 선수도 없어. 일단 현금은 있는데 그거는 당장 뭐 내년에 써야 될 거 잠깐 쟁여놓은 거에 불과하고 예. 이게 보통 기업이 이게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 플랫폼 기업을 네. 추종하는 모양이네. 우리는 플랫폼이야. 그냥 그렇죠. 와서 우리는 뭐 자산, 투자하고, 우리는 자산 없어. 입장권 팔고 네. 그냥 여기서 놀다가 가는 거야. 어떡하냐? 네, 그렇고요. 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인지 이제 멈춘 기업인지를 보려면 현금 흐름을 저는 보는데요. 네. 현금 흐름을 볼 때 성장하는 기업들은 돈이 어떻게 흐르냐면 보통 성장하는 기업들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돈이 막 들어옵니다. 네. 왜냐하면 성장하는 회사니까 누군가가 투자를 해주거나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투자 활동을 막 써요. 예. 막 쓴 다음에 영업 활동에서 조금씩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성장하는 구조인데 예. 일단 여긴 기본적으로 재무 활동은 돈이 안 들어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투자를 해주거나 돈을 빌려줘야 기업이 덩치를 키울 수 있는데 네. 일단 투자는 안 해주죠. 왜? 별로 이렇게 투자하고 싶은 돈을 못 버니까. 그렇죠. 기업은 없을 거니까.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도 없죠. 왜?
금융기관도 야 니들이 니를 뭘 믿고 빌려주냐? 니네 맨날 적자거나 뭐 불안한데.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신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무활동에 돈이 안 꽂히고요. 어허. 그리고 영업활동에서 돈이라도 이제 벌어야 투자활동에 뭔가 대대적으로 투자할 돈이 생기는데 빌려줄 때도 없어, 투자할 때도 없어, 내가 벌지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활동에 쓸 돈도 점점 말라가는 거죠. 자꾸 네. 재무제표 보니까 뭐 앞이 안 보이네요. 네. 보조금 100억씩 받아서 그냥 적자 그냥 메꾸고 그걸로 운영- 땡. 그쵸. 적자 메꾸고 땡. 그렇게 그쵸. 운영하는 그러니까 거군요, 뭐 그냥. 그것만 보면은 거의 이제 그러니까 제가 딱 이 재무제표 세 개를 딱 보고 드는 생각이 예. 식물 같은데. 아, 그러니까 사람만 계속 있고 사람만 예, 있고. 그게 사람만 있고 이게 뭔가 움직임이 없네.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 똑같고 돈 버는 거 똑같고 쓰는 거 똑같고 어쨌든 뭔가 어쨌든 기업이라고 한다는 거는 계속 성장해야지 이제 유지가 되는데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은 뭔가를 이렇게 띄워놔야 되잖아요. 번거 중에 일부를 뭐 유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딘가에서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는다든지 해서 뭔가를 이제 강하게 딱 배팅을 한 다음에 거기서 배팅이 성공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한 단계 성공하고 성장했으면 거기서 이제 돈 벌어서 그 다음 예. 또 성장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잘 수익 모델이 없다. 안 보인다. 아니, 기업이라면 네. 벌써 없어졌을 기업이다. 네. 예를 들면 축구 구단이니까 네. 축구를 1등을 했어요. 네. 강원 FC는 좀 못했다가 잘해줬다면서요. 네, 그러면 잘해줬죠. 야 그럼 인기도 없고 네. 그럼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네. 그럼 돈도 좀 더 벌고 네. 그걸 위해서 선수도 영입하고 그쵸. 뭐 그런 구조가 안 돌아갑니까? 근데 잘해도 네. 인기가 없어. 네. 잘해도 네. 잘한 줄 몰라 안 보니까. 네. 맞아요. 그게 진짜 문제네 그거. 그게 약간 그 성장하기 위한 약간의 임계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작년에 뭐 12등 하다가 올해 2등 했어요. 잘했죠. 예. 그러니까 예. 나 매출액 2배로 늘 거예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이제 그런 구단의 이제 얘기고. 나라에서 얘기고. 하는 얘기고 예. 우리는 이제 12등에서 2등 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10명 보던 사람들이 20명 보지 않는다는 말이죠. 뭐 새롭게 새롭게 안 것처럼 그래요. 언더스탠딩이 매번 그렇잖아요. 이거 안 그래도 아버님이 바로 지적했어요. 직원 6명 언더스탠딩이랑 언더스탠딩 직원 6명에 1년 매출 5억도 안 되고 뭐 왜 이렇게 비슷하냐? 뭐 1년 전보다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네. 뭐 똑같고 매출도 똑같고 슬프다. 어?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방송을 끝내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네. 너무 우울해서 이제 저도 이제 본업이 컨설턴트니까 예. 좋아. 내가 컨설턴트 입장에서 그래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그 뭐 프로 구단을 만약에 내 인수하거나 운영을 하면은 어떻게 할까를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그러면 보통 이제 찾아야 될 게 뭐냐면 롤 모델이에요. 그렇지, 결국에 그렇지. 모든 게 잘 되는 솔루션을 찾으려면 이제 롤 모델을 한번 찾아보자. 예. 뭐 축구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거 아니니까 해외 구단을 몇 개 가져와 봤는데 해외 구단? 네, 쭉쭉 한번 보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와우. 리버풀. 리버풀이라는 회사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 회사가 회사죠. 있는데 리버풀 7천억. FC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환산을 원화로 좀 환산을 했는데요. 네. 매출액은 한 7천억 정도 나와요. 8천억 가까이 나오죠. 야, 근데 똑같이 11명이 뛰는 축구인데 네. 강원 FC에 비해서 왜 70배를 더 벌지? 그쵸. 근데 와. 여기는 뭐 성장이 정체한 회사 아니냐? 근데 그리고 여기도 똑같네가 아니라 적자네, 뭐, 여기는 여기도. 근데 문제는 계속 성장해요. 근데 왜 똑같냐면 여기 지금 매출액 상세 내역을 제가 옆에다 살짝 붙여놨는데 예. 여기는 20년 대비 21년에 여기 참고로 20년 5월 말 재무제표여서 요때 코로나의 영향으로 매치데이 즉 입장객이 안 들어왔어. 예. 입장객이 없는데 매출이 정체했다는 거는 이미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입장객 없이. 그럼 따지고 보면 얘는 돈을 어디서 버냐 봤더니 미디어, 즉 중계권 팔아가지고 이만큼 벌고요. 그러니까 뭐 절반 정도죠. 한 3, 4천억 정도 벌고요. 예. 커머셜, 물건 팔거나 어떤 라이센스 매출로 한 절반 정도 3, 4천억 정도 버는 거예요. 미디어는 중계권료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중계는 하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K리그도? 우리나라의 일부만 보고 여기 리버풀은 전 세계 전 세계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다. 하는 건 뭘 팔까? 어차피 기념품일 예. 텐데. 예. 굿즈, 이런 굿즈, 이런 거 그렇죠. 팔아요? 요즘 뭐 그런 거 팔아요? 축구하더라도 리버풀 팬들은 학교에 조기 축구를 해도 리버풀 이제 저지 하나는 입잖아요. 예. 그걸 전 세계에서 입으니까. 어. 그러니까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바는 네. 요즘 현대 시대의 축구단이든 야구단이든 재무제표는 이게 입장객을 많이 온다라고 해서 정답이 아니다. 그냥 인기를 글로벌하게 많이 가져오면 중계권 많이 팔고 우리 물건 많이 팔고 라이센스 많이 팔면은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람객이 아니라 인기다. 인기. 네, 인기가 어느 만큼 범위가 있고 몇 명한테 인기가 있느냐죠. 그렇지. 꼭 경기장을 오진 않더라도 네. 인기가 있으면 기념품을 사거나 네, TV 앞에 앉겠죠. 그렇죠. 인기만 있으면 돼요. 어.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 잠깐 보여주시면 여기도 뭐 적자긴 한데 여기는 적자 흑자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래도 뭐 여기는 이제 따로 빼요. 아까는 우리 한국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적료로 돈 벌면은 매출로 잡았었는데 여기는 영업 외로 뽑습니다. 영업이익 말고 영업 외 이적료로 바꿔준 거 있는데 그걸로 네. 얻은 순수익은 어느 정도 있고 그 퉁치면 거의 똔똔 정도 되는 구조로 일단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 요 그림 제가 왜 넣어놨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인원수 정보에 대한 주석인데 이 플레이어는 사실 인원수가 많이 늘어날 이유는 없는데 여기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직원 커머셜이나 운영진의 직원들은 계속 늘립니다. 직원이 야. 600명이에요? 900명이죠. 이제 구단까지 포함하면 964명이죠. 우리는 아까 열 몇 명이. 열 몇 명. 우리는 아까 정규직 강원 15명이었는데 여긴 964명. 그러니까 직원 686명, 선수단 218명, 이제 구단 운영 관리자 60명에서 964명. 아니, 축구는 11명만 있으면 되지 뭘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뭐 어쨌든 2부 리그, 3부 리그도 있고 유스도 있고 관리하는 네. 팀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와. 선수들은 그렇다 쳐. 네. 왜 일반 직원이 왜 680명이나 됩니까? 일반 직원들이 전 세계에 물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중개권도 팔고 협상도 하고 커머스도 하고 여기저기 협상 전화 올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 리버풀 표딱지 하나 만들어서 옷 만들고 싶은데 얼마입니까? 전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야, 진짜 네. 대기업이네, 저기는. 네. 대기업. 네, 그러니까 좀 리버풀을 보여드린 이유는 네. 사실은 중개권이 중요한 건 아니다. 어허. 매치데이 없어도 네.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충분히 있을 잘- 뿐더러 경기 안에도 사실은 잘- 사업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단 인원보다 그러니까 축구하는 인원보다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점점 그러네. 많아져야 된다. 아,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 리버풀 말씀드렸고요. 지금 예. 약간 이제 댓글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야 차라리 야 비슷한 애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네. 우리 꿈은 크게 가져야죠. 우리도 예. 리버풀 될 수 있거든요. 예. 네, 일단 그렇고 네. 그다음 또 좀 더 넘겨볼게요. 좀 더 넘겨보면 일단 재무상태표 아까 제가 예. 이제 한국 구단은 비유동 자산이 너무 없습니다. 자산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리버풀 같은 경우는 자산이 한 8천억 정도 있어요. 여기 선수들 다 잡아놓은 거네요. 자, 여기 무형 자산있는 4,700억이 선수예요. 선수들 몸값. 예, 플러스 유형 자산인 3,200억은 저건 구장과 관련된 구장이나 어떤 훈련 시설과 관련된 설비들. 즉, 우리는 설비 투자도 많이 합니다. 훈련 시설도 지어야 되고 구장도 맨날 증축하거든요. 공장이 있다 이거죠. 예, 공장. 우리는 일단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우린 사업합니다. 저기 사업 모델이요.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예. 코엑스 아쿠아리움의 재무제표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걸 왜 봤어요? 수족관. 네, 네, 네. 네. 돈 잘 법니다 거기. 잘 봅니까? 잘 법니다. 입장료? 입장료 그럼요. 수입으로? 입장료 수입인데 원가가 그 엄청난 돌고래 쇼를 보여주는 그 녀석도 네. 얼마 안 들어요? 그냥 고등어 통째로 주면 잘 먹으면 연봉을 높게 달라고 얘기를 안 해. 진짜 그렇구나. 그렇겠네. 네, 그렇죠. 근데 인건비가 싸구나. 다만 거기는 이제 그 물고기를 들여오는 데 들어가는 이제 투자금 무형 자산이 컸을 거예요 아마. 무형 자산 무형은 아니죠. 유형이에요 그건 참고로. 뭐 그것도 어차피 생선값 주고 갖고 오는 거니까. 네. 그 중간에 그러면 그냥 멍청한 돌고래를 똑똑한 돌고래로 만드는 변화하는 이 조련사가 있는데 그분들도 연봉 많이 안 받더라고요. 그래요. 네. 연봉 올려달라 그러면 당신이 쇼하냐? 돌고래가 쇼를 하지.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뭐 리버풀에서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투자 자산이 엄청 많다. 즉, 예. 여기는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는 구단이다. 선순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선수도 사오고, 예, 선수도 사오고 구장도 있고, 짓고, 예, 조금 더 보여드리면 현금 흐름표까지 이제 아까 세 개 보여드렸으니까 여기도 현금 흐름표 보여드리면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해서 돈이 들어오는 구단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는데 예. 아까 다시 그거 보여드리면 여기는 차입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짓고 하려면 차입해서 짓는다는 해야 되는데 거죠? 예. 원래는 아까 한국 이제 프로축구 같은 경우는 네. 차입금이 1도 없었거든요. 1도 없는 이유는 이제 재무적인 안정성 때문에 1도 없는 게 아니라 신용이 없는 거예요.
너네 매출 돈 얼마 번다고 돈 빌려오려고 그래. 근데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이 한 7, 8천억 나오니까 예. 돌아가는 사이즈 보니까 그러네요. 여기는 이제 뭐 차입금 한 3천억 정도 빌려도 빌릴 만한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입장권 매출 담보, 미래 네. 입장권 현금 네. 흐름 담보. 네, 그러다 야, 보니까 맞는 말이네. 네, 차입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재무 활동이 빵이 아니라 재무 활동을 통해 차입을 하거나 투자를 받을 만한 여유가 나옵니다. 왜? 매출액이 나오니까. 매출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부채 비율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네. 이제 자본을 좀 관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재무 활동에서 끌어들인 돈을 가지고 투자 활동에서 지금 따지고 이게 지금 뭐 파운드화여서 헷갈리겠지만 뭐 2천억 한 1,500억, 1,000억 정도를 쓸 정도의 투자 활동에 쓸 정도의 여유는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 활동에서는 따박따박 돈을 벌어들이고 야, 그런 구조가 된다. K리그도 시민 구단이라면서요. 그럼 망할 리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금융계에서 돈 좀 빌려달라면 빌려줄 것 같은데 안 빌려줄까요? 돈이 빌려주려면은 결국은 그 회사가 갚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 보장이 있으려면은 따박따박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거나 예. 뭐 그런 아니면 재산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일단 재산은 없죠. 가진 거 없으니까 담보는 낚일 거 일단 없고 아무것도 그리고 우리는 따박따박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으려면은 네. 어쨌든 자기가 발생시키는 매출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거 아니고 사실은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후원금 수익이었다 보니까 만약에 뭐 너네 매출 170억이라고는 하는데 만약에 뭐 강원도에서 인천시에서 예산 끊으면 어떻게 될 건데? 금융기관에서 그걸 뭘 믿고 내가 빌려주냐? 약간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차입도 못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는데 네, 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이재용은 야구도 관심 없음이라고 누가 이제 네. 삼성 이재용이죠. 삼성 말씀하시는 제가 왜 것 발끈한 이유가 네. 제가 원래 전공이 거의 야구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 거의 야구인의 피가 흐르니까 야구를 했다는 게 아니라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야구 얘기 뒤에 나오거든요.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재용 회장님 네. 수원 삼성에 좀 그쵸. 투자 좀 하라는 뭐 그러면 그런 야구 네. 구단은 네. 저렇게 분석하면 축구 구단보다는 돈 잘 벌어요 우리나라 야구. 낫습니까? 살짝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일부러 이제 스몰 샘플로 그냥 보여는 드리는데 삼성 삼성 라이온즈. 라이온즈 그래. 네, 삼성 라이온즈. 이재용 회장님 얼마나 투자했나 보자.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는 일단 와. 볼륨이 다르죠. 아까는 한 150억, 뭐 140억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매출이 700억에 가깝네요. 그쵸. 매출이 700억에 가까운데, 근데 또 여기 또 돈을 잘 버는 거냐? 예. 라고 물어보면, 이제 깜빡하고 캡처를 안 했는데, 예. 여기 광고 수익이 한 400억 꽂히잖아요. 와. 삼성에서 몰아준 거구나. 네. 아. 특수관계자 주석 보면은 계열사 이름 쫙 나와 있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얼마, 얼마. 삼성화재 얼마, 삼성생명 얼마 각출해가지고 네. 상당 부분 다 가져온 저거. 거예요. 네, 가져온 거고 예. 여기 사업 수입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 우리 뭐 스포츠센터인가 여기 예. 삼성에서 어떤 사업권을 하나 줬는데 여기 원가 보시면은 매출이랑 원가랑 똑같아요. 158억, 144억. 그냥 볼륨만 나오는 거지 돈 남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하.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거의 여기도 뭐 입장 수입 여기는 그래도 입장 수입이 완전히 다르긴 하죠. 네. 입장 30억, 구장 운영 수익 30억 있는 거 보면 여기서 얻는 수익 그래 한 60억 정도 되니까 아까 1, 2억 받았던 이제 프로축구에 그거보다는 비하면 훨씬 훨씬 낫긴 낫네요. 상황이 다 좋은데 예. 그래도 여기는 워낙 구단 인원 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선수단, 야구단을 하나 꾸리려면 2, 30명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선수단 운영비 연봉도 워낙 높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은 여기도 자생적으로는 성장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100% 기업 구단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기업 구단으로 운영된다는 말은 기업 입장에서 내가 이 돈 주고서라도 광고를 할 만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 우리나라 예를 들면 네. 프로 구단은 네. 대부분 저럴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구단이 뭐 회사가 돈이 많아요. 네. 그러면 좀 팍팍 지원. 현대가 몰아주면 좀 돈 좀 있고 네. 시민 구단이면 보조금 조금만 주니까 좀 네. 돈 없고 네.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리버풀이나 이런 데는 네. 자체적인 수익을 다 내는 거예요. 어디서 돈 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거기 뭐 맨시티 이런 네, 데는 그쵸. 누구야? 만수르. 그렇죠. 만수르 네. 돈 확. 야, 네. 돈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그쵸. 우승만 해. 그렇죠. 뭐.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프리미어리그 구단들 영국 프로축구가 규모가 커진 이유도 예. 거기도 뭐 시민 구단도 있긴 한데 사실 상당 부분 스폰서가 많이 들어가니까 구단주가
어떤 별도의 기업이 그 구단을 인수해서 처음에 투자를 막 하는 거예요. 특히 FC 그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가 그런데 맨체스터 시티는 처음에 그 만수르 형이 들어와가지고 예. 투자를 많이 했어요. 상당 부분 뭐 수년간 계속 적자였어. 예. 계속 적자였는데 지금 재무제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맨시티도 있네요. 예, 이분은 08년에 이제 인수를 하고 지금 2022년인데 지금 매출액이 9,800억이에요. 와, 여기 아까 매출이 엄청나네. 리버풀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는 9,800억 1조 가까운 매출액이 나오고요. 예. 여기는 영업이익이 여기는 뭐 영업 적자일 때도 있지만 사실 선수 판 거 감안하면은 여기는 거의 요즘에 거의 항상 이제 당기 순이익은 나와줍니다. 그 말인즉슨 처음에 우리가 투자는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규모가 이 매출액 규모가 이 정도는 아니고 훨씬 작았거든요. 예. 그냥 중하위권 팀 뭐 한 2천억 3천억 정도 하는 팀이었는데 투자를 엄청 많이 해서 규모를 키운 거야. 규모를 키우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효율성을 높였죠. 어떻게 효율성을 높였냐면 야 우리 일단 선수 투자도 하는데 시스템 투자해라. 육성 프로그램이나 어떤 훈련 설비 투자하고 예. 그다음에 한 중반부 이후부터는 선수 투자를 조금씩 줄여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다음 어느 순간 레벨이 올라온 다음부터는 옛날에는 A급 선수 데리고 오기에는 좀 더 오버페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네임밸류가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체 육성도 유스풀도 단단해지면서 자체 육성도 가능하고 이제 외부에 이제 오버페이도 좀 덜하더라도 시스템이 굴러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익이 나요. 그러니까 구단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투자를 막 해. 막 쏟아부어. 그 다음에 규모가 커진다는 말은 매출액이 커지고 자산 규모가 커져요. 네. 그럼 기업까지 가치가 커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선순환이 흘러가는 구조가 완성이 기념품도 됩니다. 잘 팔리고 관중도 늘어나고. 매출 1조. 근데 그때부터는 더 돈을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네. 선수들도 연봉 좀 적게 주더라도 네. 명성 때문에 그렇죠. 온다. 야 맨시티 가면 1위 할 수 있어. 아하. 그러면은 뭐 어린 선수들도 옛날에는 야 맨시티 거의 맨유가지 누가 맨시티가 했을 텐데 지금은 야 맨시티가 부른데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가겠죠. 그렇지. 예. 반성이 되네. 일단 투자를 받아야 돼. 네. 투자를. 그래서 이제 08년에 아마 만수르가 만수르 개인이 한 건 아니에요. 그 예. 산하에 이제 뭐 아부다비 그룹이 있는데 예. 그 기업이 아마 인수할 당시 기업 가치가 맨체스터 시티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1조 5천억 정도로 이제 봤었어요. 예. 근데 한 3년 전에 지분 일부를 매각을 했는데 그때는 한 5조 원 정도의 이제 지분을 일부 10% 정도를 매각을 했거든요. 예. 그만큼 그러니까 어쨌든 구단이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도 이제 생겼는데 어쨌든 선순환이 그려지고 규모가 커다 보니까 결국 구단 자체의 가치가 커졌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엑싯을 한다. 구단을 팔고 나가면 적자일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야, 진짜 지금 네. 채팅창에서 네. 너무 자존심 상한다. 강원 FC와 네. 맨시티랑 비교하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네. 네. 그쵸. 하여튼 또 그리고 하나만 더 진도로 맨체스터 나가보죠. 유나이티드 우리 전통의 강호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다 어쩌면 약간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네. 내가 퍼거슨 경 있을 때 박지성 있을 때 내가 응원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애매한 성적을 유지하거든요. 애매한 성적 유지하는데 이 자료 보시면 여기도 매출액 건축 9천억 정도 나오고요. 그래도 애매한 뭐. 성적이라면 한 예. 4위에서 6, 7, 8위 막 하는데 네. 매출액도 꾸준히 유지가 뭐 코로나 때 빼고는 꾸준히 유지가 돼요. 예. 유지가 되고 여기는 참고로 뉴욕 증권 시장에 상장도 돼 있어요. 야. 상장도 돼 있어서 최근에 한번 이 점프 한번 했거든요. 뭐 애플이 인수한다 그런 얘기 있더군요. 최근 8월 달에는 일론 머스크가 나 살까 한번 운을 띄운 적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애플 인수설도 있어서 하긴 배당을 하는데 잘해줍니까? 네. 왜 산다는 거예요? 배당도 안 해주는데 배당도 안 해주죠. 저 주가 그래프를 네. 견디는 주주들이 용하네요. 어쨌든 여기서 주가 그래프를 견디는 이유는 매출 때문이에요. 매출이 그래도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상식으로는 성적 꼬라박은 매출이 죽고 성적이 올라가면은 매출이 늘어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성적이랑 관계없이 매출은 유지된다. 어느 정도 명성이 쌓이면. 메뉴를 그냥 좋아한다. 사람들은 메뉴를 좋아한다. 왜냐면은 생각해 보시면 축구 팬들이든 야구 팬들이든 예.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을 깨고 나왔는데 첫 번째 본 사람이 엄마인 거야. 그치. 그거 안 변해요. 한화 안 바꾸잖아요. 네, 한화. 안 변해요. 내가 대전에서 태어났어. 아빠랑 갔는데 하나 경기를 봤어. 그럼 못 바꿔요 평생.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럼. 그렇죠. 네. 그럼.
근데 퍼거슨 경이 예. 20몇 년 동안 맨유의 전성 시대를 열었단 말이죠. 예. 근데 당장 그분은 돈을 많이 못 썼어. 막 구단에서 긴축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1등 했단 말이죠. 그럼 그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아빠 손 잡고 갔던 이 올드 트래포트에서 맨유 경기를 봤는데 여기가 죽을 쓴다고 해서 맨유 경기를 안 볼 거냐. 예. 영국 애들은 축구에 미친 애들이거든요. 예. 안 볼 수가 봐야 없어. 돼.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나오는구나. 그래도. 네.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축구 구단은 못 바꿔요. 계속 하는 거예요. 쿠쿠쿠님이 네. 아이는 무슨 죄냐? 봤다는 죄로. 네. 예. 네. 그래서 한 구단만 더 보여드릴게요. 한 구단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그러면 야 그래도 야 독일이네 이번에. 야 축구단 돈도 못 벌고 야 이거 사업 왜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여기는 시민 구단입니다. 여기는 이제 100% 시민들의 의사결정으로 회장을 뽑아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매출액이 계속 우상향을 해요. 이제 들쭉날쭉은 하는데 계속 우상향을 여기도 매출이 한 9천억 정도 돼요. 네. 근데 참고로 여기는 이제 입장료가 다른 영국보다 훨씬 싸거든요. 네. 훨씬 싸고 어쨌든 이래저래 팬들을 위해서 싸게 하는데 근데 여기는 영업이익률이 한 15에서 20% 정도 나와줍니다. 어떻게 그래요? 여기는? 여기는 돈을 많이 안 써요. 돈을 많이 안 쓰는 많이 이유가 안 써요? 안 쓰는 게 이적하는데 많이 안 쓰고 웬만하면 자기 유수에서 많이 그러니까 육성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요. 네. 이적해서 사오기도 사오는데 예. 적중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 스카우팅에 야 전 세계 보고 어떤 애가 가성비가 높을 거냐. 그걸 계속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운영을 잘하면 이제 꼭 기업 구단이 아니더라도 외부 자금 투자가 없더라도 예. 우리가 똘똘하게 운영 잘하면은 돈 쓰는 거 아껴 쓰고 그리고 선수 유출도 별로 없어요. 이 친구들이 독일의 국가대표거나 아니면 뭐 근처 나라의 국가대표인데 예. 이 친구들이 잘 안 나가요. 만족해. 유소년부터 예. 이렇게 키우는 게 사오는 것보다 비용이 더 싼가 보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릴 때는 선수가 싼데 네. 외부에서 들이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금액이 우리 한국 야구도 똑같잖아요. 네. 어릴 때 한 7, 8년 동안 이제 FA 계약하기 전에는 뭐 한 몇 천만 원, 뭐 1, 2억 정도 가다가 예. FA 되면 수십억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게 선수도 그냥 우리 안에서 내가 한 15살부터 키운 애들은 거의 뭐 최저 연봉으로 이제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외부에서 영입하는 순간 그 점프가 한 번씩 이제 이적할 때마다 그레이드가 올라가거든요. 하림 같은 모델이구나. 너무 크기 전에 너무 크기 전에 죽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여기서 느끼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 보면 생각한 거는 이게 이제 축구가 돈 싸움인 건 아니구나. 시민구단도 가능하구나. 시민구단도 똘똘하게 운영하면은 선수 영입할 때 싸게 영입하고 유스에서 잘 키우고 팔 때도 뭐 적당히 팔 때 웬만하면 잘 안 팔고 이제 잘 구슬려 가지고 데리고 있으면 성적 유지하면서 매출 많이 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적자 보는 저 팀들은 그러면 선수 영입할 때 돈 많이 써서 적자예요 주로? 그쵸. 영입 돈 많이 쓰기도 하고 주급도 많이 주죠. 월급 많이 주죠. 그러니까 연봉 많이 주고. 그렇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순간 비싼 선수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적료도 많이 나가지만 월급도 많이 나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축구단으로 돈 벌기 되게 어렵거든요. 아니 근데 회계사님한테 여쭤볼 건 아닙니다만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네. 한 수십 년 전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잘 안 됩니까? 돈이 그게? 없어서 그렇죠. 돈이 없어서. 네. 어.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지. 투자를.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래서? 예? 컨설턴트 입장에서 기업이 예?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업이 크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업이 예. 크려면 성장한 기업들은 뭐가 있냐면 가정이 있어요. 가죠? 이렇게 하면 우리 팬들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고객님들이 좋아할 거야. 시장에서는 이 고객님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어. 예. 가정이 있고요. 예. 그 가정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유치를 해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그 가정을 내가 깨부숴야지 내가 되니까 투자를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가정을 깨부시기 위해 실행을 한 다음에 그 가정이 맞아 떨어지면 성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선순환 계속 돌면서 이제 바퀴 굴듯이 성장을 하는 건데 네. 일단 한국 축구는 일단 아무것도 없죠. 가정도 없어요. 가정이 없다는 말은 우리 팬들은 도대체 왜 떠날까? 왜 도대체 분명 안 오는 건 아닌데 유지가 안 될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의식이 명확해야지. 예. 누가 투자를 받거나 누구한테 호소를 할 때도
예를 들어 구단주님, 저희는 지금 딱 봤더니 우리 고객님들이 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너무 수비 축구에서 재미 없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한 경기에 패스 100번 하는데 한번 150번 할 수 있도록 훈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 실행한 다음에 좀 데이터 봤더니 고객들의 어떤 뭐 댓글 수가 늘어난다든지 뭐 응원 어떤 지수가 어떤 소리가 늘어난다든지 그걸 보고 가정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가정과 실행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가정이 일단 하나도 없고요. 사실 제일 쉬운 거는 투자 먼저 시작하면 제일 쉬워요. 투자한 다음 실행하고 성장하고 가정하고 이런 것도 쉬운데 네. 유럽은 그러니까 영국은 그렇게 성장했어요. 돈이 막 들어오니까 야, 돈 들어왔으니까 이거 일단 써. 일단 야, 막 메시도 데리고 메시는 안 데려왔지만 어쨌든 뭐 비싼 선수 데리고 오고 해가지고 막 키웠는데 한국은 그게 안 돼요. 왜? 이 너무 투자를 하기엔 너무 매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없는 가운데서 쥐어짜야 되거든요. 예. 없는 가운데서 쥐어짜려면 가정을 세워야 돼. 이렇게 하면은 팬들이 좋아하지 좋아할 않을까? 거다. 이렇게 앵글을 잡으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콘텐츠를 맞으면 좋아하지 않을까? 그걸 끊임없이 이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한 다음에 약간의 입증을 한 다음에 예.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어쨌든 자금을 끌어와서 그다음 그걸 이제 키워야 되는데 이제 그 시작 단계, 그 씨앗을 뿌리는 시작 단계가 없는 거죠. 꿈을 크게 가져라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네. 겁니까? 그래서 일단 내가 목표를 먼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뭘 먼저 하냐면 깨진 항아리를 채우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즉, 우리가 고객이 아무리 유입돼도 이탈하는 고객은 항상 있단 말이죠. 예. 이탈하는 고객을 항상 지켜봐요. 고객님 지난달엔 결제하셨는데 왜 결제 안 하셨어요? 물어봐서 뭐 제품이 뭐 품질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메꾸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즉 깨진 항아리를 메꿔서 돈을 쏟아 부었을 때 이게 물이 차오를 수 있는 작업들을 항상 하거든요. 예. 근데 한국 프로축구는 엄청 크게 깨진 항아리인 거예요. 항아리 다시 만드는 게 싸. 돈을 부으면 되지 않겠? 돈 부어도 제가 볼 때 안 돼요. 아하. 만수르고 와도 한국 축구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만수르고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이 바닥이 너무 뚫려 있는 거야. 이미 뭐 너무 축구가 너무 재미없게 축구하고 너무 수비 축구하고 너무 예. 뭐 경기장 상태도 그렇고 카메라 상태도 그렇고 막 뭐 전반적으로 문제가 너무 산적하다 보니까 예. 이거를 뭐 내가 만약에 돈이 뭐 1,000억이 있고 1조가 있어 이거 부으면 될까? 견적을 짜보면 견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해야 될 건 한국 축구에서는 깨진 항아리를 채워야 된다. 깨진 항아리. 네. 말씀은 점잖게 하시지만 네. 안 돼.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라니까요. 월드컵 구장 12개 지어놓은 김에 축구를 한다는 게 네. 그게 예. 말이 됩니까? 라는 예. 얘기를 네. 하셨네요. 그래서 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에 다 왔는데 네. 제가 메이저리그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메이저리그에서 배울 만한 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요 장표 보시면 요 세 분이 누구냐면 각 구단의 구단주? 단장 구단주 밑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허. 총괄하는 단장이 예. 29세, 28세, 28세에 왜 됐어요. 이렇게 젊어? 미국은 이분들을 그냥 뭐 예를 월스트리트에서 데리고 와서 예. 인턴 1, 2년 시킨 다음에 똑똑하면 바로 단장 시킵니다. 음. 그 다음에 실적을 보여줘요. 예. 불과 몇 년 후에 월드시리즈 진출하거나 여기는 이제 뭐 70 몇 년 동안 우승 못했던 걸 우승을 시켜줘요. 야. 이게 되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뭘 잘했냐? 똑똑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잘 되지 않을까? 그걸 이제 데이터로 계속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만약에 한국 축구를 만약에 뭐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 5가지 정도를 꼭지를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멍 찾자. 도대체 고객이 왜 떠나는지 물어보자. 네. 한번 확인하고 그 가설을 세우기 위해 자금 조달을 하자. 언더스탠딩에서는 뭐가 구멍인 것 같습니다. 나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이 빗장을 좀 걸어 잠근 걸 풀자. 이제 축구계가 너무 좁아요. 축구를 한 사람 레전드들만 감독시키고 레전드들만 뭐 단장시키고 사장시키거든요. 네. 그러지 말고 아까 이 사람들은 야구 선수 아니었거든요. 그냥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공부 잘하는 축구인인데 전문가들 방구석 전문가 엄청 많거든요. 많죠. 네. 많죠. 그분들 데리고 와서 쓰고 아하. 그리고 팬들이랑 좀 활발하게 소통 좀 해라. 그리고 입장료 항상 연연하. 우리 무료 안 받을 거예요. 막 연연하는데 네. 제가 아까 보셨잖아요. 입장료 입장료 수익은 받아봤자 1, 2억이에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안 중요하고
무조건 많이 경험하게 해라. 아빠 손 잡고 뭐 100원이든 200원이든 받아서 아빠 손 잡고 경험해서 알을 깨고 나온 게 FC 뭐 서울, FC 대구가 되게 해라. 예. 그래서 그 대신 아예 공짜표보다는 이제 아예 공짜표를 뿌리면은 고객들이 이제 너무 이제 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이게 미션 같은 걸 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사진 찍기, 뭐 어디 가서 뭐 댓글 달기, 뭐 뭔가를 둬서 좀 이제 좀 어쨌든 최소한의 그렇지, 노력으로 그렇지. 방문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이거 돈을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건 스카우트 바이에른 뮌헨처럼 육성 스카우팅이랑 육성 시스템에 바이에른 뮌헨은 좀 돈 많이 써서 똘똘하게 좀 운영해라. 그리고 틀면 나오게 해라. 어디 여기저기 지금 내년 시즌에는 온라인으로는 쿠팡 플레이로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지 말고 뭐 여기 유튜브 틀면 나오고 뭐 넷플릭스 틀면 나오고 여기저기 다 틀면 나올 수 있도록 그냥 항상 보게 해라. 노출돼서 어쨌든 알을 깨고 나온 첫 번째 구단이 우리 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네. 너무 많은데 네. 어쨌든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해라. 그래야 한국 축구가 뭐라도 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제가 오늘 했습니다. 유영민 님이 네. 언더스탠딩은 진행자 풀이 너무 좁다. 네. 갈라는 뜻이네. 갈라는 뜻. 네. 2%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2% 때문에 많이 2%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아야 돼. 구멍 막아야 돼. 언더스탠딩은. 비싼 돈 주고 매각할까요? 그런데 네. 고객이 네. 우리나라 축구를 볼 이유가 있어요? 있죠. 왜냐면 그렇게 치면 우리가 축구를 못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안 될 거면 사실은 다른 우리나라 뭐 동남아나 기타 중국이나 일본 비슷한 수준의 프로 축구가 우리보다 안 되고 있어야 되는데 다 우리보다는 다들 훨씬 잘 되거든요. 그리고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예. 수준으로 보면 다 메이저리그 보지 한국 야구를 왜 보겠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스포츠라는 거는 이 가슴이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감정이입을 해야 돼요. 내 팬이 선수와 감정이입하고 구단의 감정이입해서 저 구단의 운명이 내 운명과 일치시키도록 하는 작업이 프로 스포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아 그렇게 따지면 그러네. 우리나라 축구 야구만 잘 안 돼요? 그럼요. 동남아 야구는 잘 뭐 되는 아니 편인데 제가 축구는 그런 안 얘기를 된다. 들었거든요. 네. 그 동남아시아에서 유럽 축구를 선제적으로 한번 중계를 네. 딱 했더니 네. 동남아시아 국내 리그가 완전 망가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럽 축구 보다가 아, 이게 슬로 비디오야. 왜 이렇게 그래서 못해? 해야 되는 것 중에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육성 시스템을 아프리카, 동남아에 쫙 뿌려. 예. 거기서 이제 똑똑한 친구들을 우리 구단에 막 5명, 10명씩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리버풀이 전 세계에 송출해서 광고료 받은 것처럼 우리도 전 세계에 어쨌든 뭐 우리보다는 좀 못하는 국가들로 송출해서 광고료 받아야 되고 커머스 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변을 넓히는 작업들도 끊임없이 해야죠. 근데 그것도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도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네.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경영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그렇죠. 거네요. 야, 그렇군요. 난 왜 이재용 회계사님만 오면 뭐 이렇게 반성이 돼 자꾸.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언더스탠딩에 대놓고 하지 못하니까 대놓고는 못하고 참 답답한 놈들일세. 뭐 하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축구 얘기. 오늘은 진짜 시적절한 주제를 가져오셨네요. 이재용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K리그는 고칠 게 하나둘이 아니다. 재무제표 봐라. 재무제표. 맞습니다. 네, 너무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는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착착착 해야 된다. 이대로는 하지 말자. 식사 한번 따로 하시면 상담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아. 언더스탠딩 어떡하지 진짜. 그만둘까요? 그냥? 아닙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아, 우리가? 그럼요. 저희 네. 상담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용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